이정아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군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도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케이크가 놓였고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후배 김 과장이 축사를 읽었습니다. 선배님은 저희에게 정확함의 기준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오류를 내신 적이 없으셨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습한 대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삶의 수지는 맞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장부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그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가방 속 작은 상자를 만졌습니다. 회사에서 준 기념패였습니다. 근속 40년 정확과 신뢰의 상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적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위 조화, 벽에 걸린 시계.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70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흰 머리, 약간 굽은 어깨, 피로한 눈가. 이제 뭘 하지?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 주가 동향, 금리 변동. 익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끄고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는 회계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세무 관련 법규집, 재무제표 분석 교재, 회계 감사 지침서. 모두 한때는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이제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박은주였습니다. 정아야, 은퇴식 어땠어? 다들 울었다며? 아니요. 조용히 끝났어요. 내일 시간 있어? 차라도 한잔하자. 이정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아는 손바닥을 펴서 보았습니다. 펜을 쥐던 자리에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40년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쥐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재무제표를 다시 써야 할 때군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한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숫자였습니다. 감정은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정아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장부의 숫자들처럼. 그러나 그 숨결 안에는 말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정아는 역 앞 카페에서 박은주를 기다렸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았습니다. 커피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선택이었습니다. 정아야. 박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밝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정아보다 2살 어렸습니다. 은행을 2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요. 방금 왔어요. 박은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여행 책자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교토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찜해둔 곳들이야. 우리 이번 달 말에 가자. 이정환은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찰 사진, 정원 풍경, 골목길 안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은퇴하면 같이 가자고 했잖아. 벌써 3년 전 약속이야. 이정환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는 말이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뭘 준비해? 비행기 표 끊고 숙소 예약하면 끝이야. 박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항공권 검색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날짜가 이미 선택되어 있었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이 날짜 어때? 비수기라 저렴해. 이정환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복 항공료, 숙박비, 예상 경비.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환율을 곱하고 일수를 나누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식이 돌아갔습니다. 정화야, 또 계산하고 있지? 박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정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용을 확인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 맞아. 근데 너는 모든 프로젝트로 만들어. 여행도 업무처럼 하면 재미없어. 재미보다 안전이 중요하죠. 박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화야, 이제 좀 틀려도 되지 않겠어? 인생의 오류도 재미야. 그 말이 이정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하지 말고 결정해. 우리 나이에 미룰 시간 없어. 카페를 나온 뒤 이정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교토 여행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관광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동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시트 이름을 교토 여행 계획으로 지정했습니다. 날짜별로 칸을 나누었습니다. 시간대를 입력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1시간 단위로 쪼갰습니다. 빈틈없는 스케줄이었습니다. 변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시트를 열었습니다. 예산 계획이라고 적었습니다. 항목을 나열했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기념품비, 예비비. 각 항목에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환율을 적용했습니다.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총 비용이 나왔습니다. 적정 범위였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은주였습니다. 정화야, 항공권 예매했어. 내 여권 번호 알려줘. 벌써요? 제가 아직 결정 안 했는데. 너 안 간다고 할 줄 알았어? 어차피 갈 거잖아. 빨리 예매해야 좋은 자리 잡아. 이정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권을 꺼내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계획은 세웠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정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떠다녔습니다. 일정표, 예산표, 환율, 시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할까요? 틀어지면 손해야. 그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여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비행기가 연착되면, 날씨가 나쁘면, 몸이 아프면, 길을 잃으면, 변수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정환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일정표를 수정했습니다. 각 일정 사이에 여유 시간을 추가했습니다. 30분씩 빈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비상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 여행자 보험 연락처, 응급 의료 정보 모두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출력해서 가방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이정화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숫자만 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모든 것을 계산하고 확인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변수를 없애려 했습니다. 오류를 두려워했습니다. 박은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오류도 재미야. 하지만 이정화에게 오류는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손해였습니다. 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여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행이라는 이름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정화는 그것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변수 없는 여행이라면 그건 완벽한 수식일 거예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계산 밖의 일이 생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정화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박은주가 옆에서 여권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출발이네. 설레지? 네. 짧게 대답했지만 설렘보다 긴장이 앞섰습니다. 이정화는 가방 안쪽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일정표, 예약 확인서, 비상 연락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확인했습니다. 3번이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이정화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예정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안도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습니다. 계획대로 오후 1시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박은주가 말했습니다. 점심 먹고 호텔 갈까? 체크인이 3시예요. 먼저 가서 짐 맡기고 근처 둘러봐요. 그래, 너 계획이 있으니까 따를게. 호텔까지 가는 전철 안에서 이정화는 피로를 느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공항까지 2시간, 비행 2시간 반. 벌써 8시간이 지났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목이 뻐근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정화는 예약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객실 열쇠를 받았습니다. 짐을 맡겼습니다. 이제 어디 갈까? 박은주가 물었습니다. 이정화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니시키 시장이요. 여기서 10분 거리예요. 좋아. 근데 정화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틀 수 없었습니다. 시장은 좁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생선 냄새, 튀김 냄새, 단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이정화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생선에 덮밥 먹자. 여기가 유명하대. 박은주가 작은 식당 앞에 섰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이정화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덮밥이 나왔습니다. 신선해 보였습니다. 박은주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정화는 몇 점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맛없어? 아니요. 배가 안 고파서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이정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좀 쉴게요. 그래, 푹 쉬어. 저녁에 나가자. 박은주는 옆방으로 갔습니다. 이정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불편했습니다. 미열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6시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정아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은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아야, 준비됐어? 잠깐만요.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좀 피곤해요. 괜찮아요. 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일정대로 가야죠. 오늘 저녁은 기온거리 산책이에요. 박은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온거리는 아름다웠습니다. 전통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정아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아야, 저기 앉아서 쉬자. 박은주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이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요. 저 다리까지만. 하지만 다리에 도착하기 전에 멈춰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아야. 박은주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벤치까지 데려갔습니다. 앉혔습니다. 너 지금 아파. 호텔 가자.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만 쉬면 돼요. 고집 부리지 마. 내일도 있어. 이정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정아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박은주가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있어. 약 있어? 가방에요. 박은주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구급약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해열제를 찾았습니다. 물을 떠왔습니다. 이거 먹어. 이정아는 약을 삼켰습니다. 몸을 떨었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생선의 때문인 것 같아. 내일 병원 가야 할 수도 있어. 아니요. 괜찮아질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나아요. 정아야. 박은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해? 여행인데 즐겨야지. 왜 일처럼 하는 거야? 이정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손해잖아요. 손해? 뭐가 손해야? 건강이 더 중요하지. 시간이, 돈이 다 준비했는데 말이 끊겼습니다. 이정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일정표가 찢어졌습니다. 예산표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소용없었습니다. 박은주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야, 계획은 완벽했어. 근데 우리 몸은 완벽하지 않아. 그게 인간이야. 이정아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숫자로 모든 걸 맞출 수 있다고요. 그래서 행복했어?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행복. 그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이정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에 교토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박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푹 쉬어.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하자. 불을 껐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정환은 홀로 남았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머리는 말똥말똥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지만 삶의 피로와 두려움은 공식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40년 동안 그녀는 장부만 맞춰왔습니다. 정작 자신의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정환은 천천히 손을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송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답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정환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박은주가 말했습니다. 집 도착하면 연락해. 푹 쉬어야 해. 그럴게요. 공항 로비에서 헤어졌습니다. 이정환은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여행 다녀오셨어요? 네. 어디 가셨는데요? 일본이요. 재밌으셨겠네요. 이정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적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거기 그대로 두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저녁까지 4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교토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 거리 풍경, 음식. 박은주가 찍어준 것들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찍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지웠습니다. 하나씩 선택해서 삭제했습니다. 마지막 사진까지 지웠습니다. 화면이 비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달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정환은 달력을 집어들었습니다. 여행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동그라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꺼냈습니다. 동그라미를 지웠습니다. 검게 칠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일정표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시간, 장소, 비용,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표와 달랐습니다. 이정환은 커서를 움직였습니다. 파일 전체를 선택했습니다. 손가락이 삭제 키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은 그녀의 일부였습니다. 지우면 무엇이 남을까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0이 떴습니다. 0. 그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0.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시작도 끝도 아닌 지점.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늘 흑자를 만들려 했는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작 마음의 잔고는 늘 적자였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얼굴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손으로 닦았습니다. 손이 젖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은주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정화야, 왜 안 받아? 미안해요. 샤워하고 있었어요.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 울었지? 이정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지 마. 내가 갈까?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정화야. 박은주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여행은 실패한 게 아니야. 우리가 뭔가 배운 거야. 뭘 배웠는데요? 너도 알잖아.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정화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꺼졌습니다. 방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이정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만 쉬었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생각이 멈췄습니다. 계산이 멈췄습니다. 계획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자신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40년 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 규칙적이지만 따뜻한 소리. 이정화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숫자 없이도, 계획 없이도, 완벽함 없이도 멈춤이 손해가 아니었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산의 시간이었구나.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세상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멈춰 있어도 이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도 장부의 일부였습니다. 빈칸도 숫자였습니다. 0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계가 8시를 알렸습니다. 이정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했을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이정화는 복지관에서 시니어 재무 강연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원고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장부는 늘 적자였어요. 은퇴 후 완벽한 여행 계획을 세웠지만 첫날부터 무너졌죠. 몸이 아프고 피곤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은 계산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청중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의 진짜 흑자는 통장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 있습니다. 계획은 필요하지만 여백이 삶을 완성시켜요. 완벽함을 포기하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강연 후 공원에서 친구 박은주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정화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교토 갈까요? 이번엔 계획 없이. 박은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첫별이 떠올랐습니다. 이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의 창고에 여유라는 자산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